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6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든가 3월 중순 말까지 여러분들 이제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가 실전, 실무 지식들을 많이 전파하고, 그리고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 계획서, IR 계획서, 또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게 우리 과정의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3월 달에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든가 이런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들을 먼저 정부 사업 신청을 한번 하기 위한 그런 쪽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들 신청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거를 코칭하는 거로 일단 실습을 대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서 저번 주부터는 이제 이론 공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1장부터 저희가 보통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한 7장이나 8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챕터로 따졌을 때, 자,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챕터 6, 고객 분석.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시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자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고객을 분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고객을 분석하는 거는 뭐 때문에 분석할까요? 잘 팔기 위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타겟팅을 하고 내 제품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사업가는 많이 팔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잘 팔려면 시장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쵸? 시장을 잘 알아야, 고객이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경쟁자가 누군지, 또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요. 제품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고객이나 시장을 분석을 하는 건 똑같지만, 뭘 분석하는 거냐면 이쪽은 불편한 점, 힘든 점, 뭐를 썼을 때? 경쟁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사업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한번, 잘 팔아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잘 팔려면 시장의 고객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잘 만들려면 경쟁 제품하고 뭐가 불편하고 경쟁 제품을 썼을 때 또는 어떤 거를 바라는지 이런 걸 알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 즉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고객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분석 여기도 나와 있죠. 고객 분석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맞습니다. 누가 내 진정한 고객인가? 이게 뭐냐면 일단 제1고객, 그리고 보통 린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비고객, 이게 제2고객이에요. 그래서 제1고객과 2고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1고객은 뭐냐? 말 그대로 내 상품을 구매할 구체적인 주 목표 고객이에요. 이게 첫 번째 1고객이고요. 2고객은 누구냐면 내 상품을 직접 구매하진 않지만 뭘 한다면 가치 모델을 바꾼다면 미래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아시겠죠? 내 상품을 직접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금만 가치 모델을 바꾼다면,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이건 드렸는데, 예를 들면 캘러웨이의 빅버사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요?
쳐볼게요. 자, 캘러웨이의 빅버사. 이 빅버사는요, 어떤 채인가 하면, 이 채들은, 뭐 요즘에 다 그런 게 많지만, 골프를 치는 분들의 욕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거. 그렇죠?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는, 맞습니다. 정타를 맞추고 싶은 거. 저는 솔직히 그쪽이 더 가까워요. 왜? 올라가서 치다 보면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면 네, 엄청 창피해요. 네. 그래서 적게 날아가도 좋지만 삑사리만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 골퍼들의 가장 큰 딜레마고 히스토리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어떻게 보면 이 골프 업계에서는 뭐를 제일 강조했다고요? 맞습니다. 멀리 나가는 것만 강조했어.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장들만 존재를 했었는데, 골프채 시장은 잘 치지도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멀리 가는 것만을 위한 뭐 반발계수라든가 이런 것들만 높인 게 아니라 뭘 했다? 예, 제대로 안 쳐도 잘 맞아요 라고 선전을 한 최초의 가치 모델을 세운 골프채가 뭐다? 바로 캘러웨이 빅버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못 쳐가지고 벌벌벌 떠는 분들은 멀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는 안 살려고, 아니, 관심이 없는 거야. 억지로 골프채가 그런 것만 있으니까 사긴 사는데, 그래도 자신의 니즈,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이게 뭐예요? 이 두 번째는 뭐죠? 맞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업종이나 기존 경쟁 제품에서 니네들이 원하는 건 멀리 나가는 거고, 그쪽으로 계속 고객들을 구매 동기를 유발시키지만 고객들이 그거 말고 숨은 니즈들은 없을까? 보니까 멀리 나가는 것보다 제대로 맞추는 걸 훨씬 더 원하는 고객들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은 반발계수보다는 이 맞는 타격 공간이 넓어서 누구나도 초보자도 그렇게 큰 실수 없이 이 채를 잡으면 정타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치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고객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고객이 뭔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게 비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6장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자, 고객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관심 갖고 찾아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제품에 심취해서 고객을 망각하는 일은 의외로 허다하게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제조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제조쟁이. 여기다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일단 1번. 고객의 유형 및 가치 모델이었고요. 지금 설명드린 건. 두 번째는 지금 제품의 심취에 저게 뭐냐면 제조에서 기능을 강조해도 고객은 관심이 없는 기능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제조예요. 제조면은 이제 제품을 계속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조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풀을 만드는데 풀이 데이플로 같은 거 뭐냐면 우리 여기 없나? 이거 이런 거 이거 뭐예요? 포스트잇이죠. 어떤 고객들은 붙였다가 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원하는데, 이 붙이는 접착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기능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가 좀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접착제는요, 이거 접착제잖아요, 접착제. 이것도. 그죠? 붙이는 건데, 이 접착제는 과연 계속 그 부착력이 센 게 좋을까? 아니면 약한 게 좋을까? 기존의 모든 제조사들은 더 센 쪽으로만 계속 발전을 시키고 기술 개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니즈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는 붙였다가 떨어졌으면 다시 붙일 때 또 붙었고 또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착을 했을 때 쉽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걸 다시 붙였을 때 쉽게 또 붙일 수 있는 이런 재사용감과, 그리고 잘 떨어지고 그 떨어진 데에 자국이 안 남는 이런 제품을 원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에서는 기존의 기능을 강조해도 고객은 관심이 없는 기능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니즈를, 이것도 비고객이랑 똑같은 거죠. 비고객의 그 제품 개발과 똑같은 거예요. 고객은 관심이 없는 기능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게. 자, 두 번째는 제품은 고객의 니즈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제품은 정확한 고객의 니즈 또는 바라는 점 또는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 그 대안으로 뭐예요? 제품이 나와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품은 니즈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제품은 정확한 고객의 니즈, 바라는 점,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 그 대안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테이블 소금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했던 소금 회사예요. 이 제조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제조예요. 예, 저도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저도 제조쟁인데, 이 제조쟁이가 약간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제품은 무조건 고객이 사용해 주겠지라는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 진짜 거꾸로 고객들이 내 제품을 써줄지 물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꼭 고객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 고객 검증. 이게 뭐예요? 내 상품을 고객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구매를 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창업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린 캔버스예요. 린 캔버스.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입니다. 이 고객 검증, 여기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린 스타트업 뭐예요? 고객의 기대요. 고객에게 기대요. 내 상품을 구매할지 검증한 후 뭐래요? 예.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한 상품을 다시 고객에게 사용케 한 후 뭐래요? 니즈가 더 있으면 지속적으로 바꿔서 개발하는 개발 방법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요. 창업 방법. 아시겠죠? 창업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혼자서 탁상공론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한테 물어보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 시제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써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고 시장에 런칭을 하더라도 또 한번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들어보면서 계속 모디파이 해라. 언제까지? 이걸 피봇이라 그래요. 피봇. 계속적으로 피봇 작업을 해서 고객이 더 이상은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을 개발 기간이라 그런다. 그냥 무조건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린스타트업은요, 처음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요. 왜? 만들기 전에 뭔가 간단하게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만들진 못했으니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구두로 그냥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니즈들이라든가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이 시제품을 개발할 때도 완벽하게 런칭할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MVP라고 표현합니다. MVP. MVP는 뭐냐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최소 기능 식품이에요. 아니, 최소 기능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차별화된 요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걸 빼고라도 만들어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게, 이걸 MVP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MVP는 양산 단계의 상품이 아닌 누구한테? 고객 검증을 위한 상품을 MVP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다 적어야겠네. 고객 검증을 위한 상품을 MVP다 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MVP도 만들기 전에는 어떤 걸로 고객한테 내 제품을 알리느냐, 설명을 하느냐, 바로 린 캔버스.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거를 활용해서 뭐를 한다? 예. 이걸 가지고 뭐를 한다? 고객한테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을 하는 도구로 활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이 테이블 소금 뭐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딴 데로 샌 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이 테이블 소금을 컨설팅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그 H소금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공장장을 하다 나오셔가지고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 언젠가는 이런 고기들을 찍어 먹는 소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이런 소금들밖에 없었겠죠. 천일염이나 이런 거밖에, 맛소금하고 그런 거만 있었는데 이분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 뭐죠? 고기를 찍어 먹는 뭐 히말라야 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필요하겠지 해가지고 아주 고급 테이블 소금을 만들려고 막 그 동해 쪽에 그 아주 깊은 바다 쪽에 뭐래요? 이 파이프를 묻고 그 파이프 하나당 1억씩 들었대. 네. 그 파이프를 묻어서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그걸 끓여. 속된 말로. 끓이는 시설을 또 갖췄어. 그 끓인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증기로 이렇게 끓이는 거겠죠. 그래서 건조시키는 거. 이런 건조기까지 만들었고, 그 건조가 된 뭐가 나와요? 이제 소금이 나오겠죠. 그 천일염이 나오면 거기에 뭐를 한다? 뭐 허브라든가 아니면 막 그 철분 들어간 그런 거라든가 뭐 무기질이라든가,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분이 그걸 얼마?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제가 봐도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 소금 가격이 예를 들면 1kg에 만 원이라 그러면 이분은 요만한 100g짜리 병 하나에 10,000원을 받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원가가 그렇게 나오게 꾸며놓은 거예요. 결국은 시장에 런칭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금은 10,000원짜리 안 먹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때만 해도.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 린스타트업을 해서 이런 제품인데 가격은 이 정도에 팔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분명히 물어봤으면 고객들이 제품은 그걸 먹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Recording stopped.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고객들을 분석할 때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제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앞서가는 제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분명히 아까도 테이블 소금을 쓸 거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주로 가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비행기 없이 나오면 어유 분명히 탈 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도 아주 혁신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네 번째, 혁신적인 제품 망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자책이라 그러면 이거 컴퓨터 PC라 그러죠. 맥킨토시라든가 이런 PC가 처음 세운상가에서 우리 가서 막 살 때, 예, 그런 컴퓨터가 가정마다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왔어요, 컴퓨터가. 근데 그때는 왜 안 썼을까? 이게 전자책이라는 게 책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전자책은 뭐야? PC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전자책이 언제부터, 전자책이라는 거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이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뭐예요? 런칭이 되고 나서 안 팔렸어. 시장이 안 생겼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예, 캐즘이라고 표현했죠. 매출의 암흑기. 혁신적인 제품은 1번 이걸 뭐라 그래요? 데스밸리 캐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데스밸리 또는 캐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계곡이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지면, 그러니까 무르익으면, 이 제품이 판매될 정도로 무르익으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제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거나 캐즘을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예, 죽음의 계곡 캐즘을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가 그 연상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 고객이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뭐를 인식이 좋은 어떤 이미지, 제품, 서비스를 복합하여 제조하는 것, 이걸 갖다가 가장 캐즘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먹는 건데 아주 해괴망측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개발해내지 않은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럴까 처음에? 안 그러죠. 근데
이런 음식에 예를 들면 음식이라 그러면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품 뭐가 있을까요? 녹차. 그렇죠? 그럼 녹차가 있다 그러면 그 녹차로 이 음식을 같이 복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녹차는 보면 녹차 사이다도 있고 녹차 빵도 있고 녹차 돼지도 있고 녹차 소고기도 소고기는 없나? 녹차가? 그럼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소 품종을 개발해서 뭐 돼지도 보면 이베리코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6차 산업 혁신적인 그 어떻게 보면 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술자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소도 내가 만든 소는 이게 흑우인데 아주 정자가 좋은 그런 어떤 흑우라 맛이 좋다. 그래서 가격을 뭐 예를 들면 뭐 근당 10,000원인데 난 15,000원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걸 처음부터 먹어주냐 이거죠. 만약 그럴 때 그 흑우나 뭔가 새로운 제품 먹는 제품에 근데 이거 녹차를 먹여서 만든 제품이에요 라고 하면 조금 더 캐즘이라든가 데스밸리가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야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야비한 방법 맞습니다. 나 대신 다른 창업자들이 먼저 창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혁신적인 제품은 제품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여러 창업자가 나오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경쟁 상품의 뭐예요? 고객 니즈를 파악한 후 내 상품을 만든다예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신제품은 고객한테 팔 수 있다 아니라니까. 만약에 경쟁 제품이 없는 제품, 이걸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혁신적인 제품은요 고객 니즈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뭘 한다? 거꾸로 이런 아이디어를 널리 알려서 아니면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한다든가 아니면 특허 출원하면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 출원한 특허를 가지고 조금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특허를 내요. 그러면 그건 특허 위반이 아니거든. 그래서 특허는 원래는 그래요. 공개하고 마케팅으로 쓰려는 거지 남들이 못 쓰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동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로섬이죠. 특히 한 번도 창업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 아이디어를 숨긴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알려야 돼. 세상은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여러 명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픈을 시킨다 그래도 그게 한정적이지 갑자기 세계적으로 그렇게 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당신이 창업한 것도 모를 수 있어. 근데 그냥 내가 창업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하는 줄 알고 있어. 그렇지 않거든.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다 그래도 내가 뒤 후발주자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시장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 남아 있어요. 내가 먹을게.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죽음의 계곡 이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혁신적인 제품은 망할 가능성이 높고 너무 앞서가는 제품도 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쟁 제품이 없는 제품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 왜? 고객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모든 제품은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제조사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번 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될 게 5번 제품 개발은 또는 창업 아이템은 누구를 위해서 고객이 검증을 한
상품이어야만 하며 어떻게 해요? 제조나 창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홀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